안녕하세요. 차 이슈에서 나온 주영삼입니다. 오늘은 볼보 XC40입니다. 먼저 얼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볼보 특유의 패밀리 룩이죠. XC40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로형 라디에이터 그릴에 볼보의 심볼인 아이언 엠블럼이 이렇게 부착되어 있고요. 양 옆으로는 그 토르의 망치라고 불리는 시그니처 LED 헤드라이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XC60과 XC90과 다른 점은 망치의 끝부분을 이렇게 Y자 형태로 디자인해서 좀 더 날렵하고 잘 달릴 것 같은 이미지를 형성했다는 점입니다. 그 아래로는 안개등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헤드라이트 형상과 가니쉬의 형상이 그 비슷한 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날렵함이 이렇게 2배가 되었습니다. 보닛의 형상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헤드라이트 시작 부분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는, 직선으로 가다가 이렇게 마지막 곡선으로 이어지는 이 라인으로 인해서 굉장히 단단하면서도 유하고 날렵한 그런 이미지를 형성했습니다. 옆모습은 그 전면부에 날렵하고 단단하고 그런 세련된 느낌은 없습니다. 뭔가 귀엽고 짜리몽땅한 느낌이 강한데요. 그래도 다행인 건 이 전면부의 오버행과 저 뒤 오버행이 짧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펜더에는 여타 많은 SUV가 그러하듯 검정색 플라스틱 몰딩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타이어가 피렐리 피제로 235, 50, 19인치 타이어가 들어가는데요. 이게 네이버 최저가로 한 짝당 30만원이 넘는 가격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사이드미러는 이렇게 A필러에 장착되어 있지 않고요, 이렇게 도어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인스크립션 모델이기 때문에 방향지시 등도 달려 있습니다. 측면부에서 또 다른 특징으로는 크롬 라인인데요, 이 부분을 벨트 라인이라고 하거든요. 이 벨트 라인이 좀 특이한 점은 이 2열 도어 부분에서 이렇게 위로 슥 올라갑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XC40만의 시그니처 라인이 되는 거죠. 이 안에 타서 밖을 내다보면 조금은 답답한 느낌이 있는데요, 그래도 디자인적으로 보면 좀 독특하고 괜찮습니다. 개인적으로 후면부는 좀 불호에 가까운데요. 왜냐하면 저는 이 볼보 특유의 리어램프 형상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 형상이 되게 괴기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이 테일게이트 트렁크 라인에 볼륨감을 이렇게 넣어서 엉덩이가 빵빵한 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XC40 이 엠블럼이 붙어 있고요. 하이브리드 엔진을 단 4륜구동 시스템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머플러 팁은 아쉽게도 정말 없습니다. 근데 이쪽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여기 배기구가 숨어 있습니다. 트렁크는 전동식으로 열리고요. 용량은 460리터입니다. 폴딩 시 풀 플랫이 되는데 1336리터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응급 구호품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붕대도 감을 수 있고 뭐 소독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 아래에는 타이어 키트가 있고요.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내는 나 볼보야 하고 말하는 것 같네요.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현세대 볼보 브랜드의 디자인과 일치합니다. 계기판은 12.3인치 디지털 디스플레이 클러스터가 들어갑니다. 시인성도 괜찮고 모드를 통해서 계기판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쉬운 건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없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대시보드 중간에 9인치 터치 스크린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정전기 방식이 아니라 적외선 방식이라 터치감이 향상되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보면 연비도 확인할 수 있고요,
페어링, 뭐 FM, 맵, 그리고 뭐 열선 시트, 스티어링 휠 같은 것도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송풍기도 킬 수 있고요. 그 아래에는 비상등, 모드, 뭐 볼륨 조절, 뭐 이런 거 가능합니다. 모드는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컴포트, 고성능, 에코, 오프로드 이렇게 있습니다. 디지털 계기판도 이렇게 바뀌거든요. 기어는 전자식 기어 시프트고요. 이 녀석은 인스크립션 모델답게 그 2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명품 유리 제조사 오레포스사의 크리스탈 기어 레버가 적용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져가고 싶을 만큼 진짜 마음에 드는 그런 기어 레버입니다. 그 앞에는 이렇게 핸드폰 무선 충전기가 있고요. 카드를 수납할 수 있는 카드 홀더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 여기 암레스트 앞쪽에 쓰레기통이 있어요. 네, 이렇게 빼서 뭐 버릴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사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트는 이렇게 전동식 시트고요. 그리고 이렇게 메모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건 이렇게 수납 공간이 넉넉해서 좋기는 한데, 여기 보시면 도어 트림에 이렇게 부직포가 쓰였거든요. 이쪽, 그리고 여기 센터 터널 쪽에도 이렇게. 이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페달은 이렇게 오르간 타입이 아니고요, 그냥 일반 페달입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건 이 푼 레스트인데요, 이렇게 약간은 안쪽으로 들어오는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짝 펴는 게 편한데 이 부분은 아쉽습니다. 2열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플랫을 해보면 이렇게 한번 딸깍하면 헤드레스트가 젖혀져요. 그리고 이렇게 내리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반대쪽까지 만일에 한다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풀 플랫이 돼서 뭐 차박 같은 거 할 때 되게 유용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딱 봐도 키 178인 제가 눕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지금 2열에 앉아 있는데요, 레그룸을 보여드리면 발도 안에 이렇게 넣을 수 있고요. 뭐 공간이 부족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제 기준으로 앞좌석을 세팅해 놨는데 부족하지 않고요. 여기 망이 있어서 무언가를 수납할 수 있고, 여기도 부직포를 썼네요. 그리고 여기 2열 송풍구가 있고요. 그 아래에는, 밑에는 USB와 열선 시트가 있습니다. 여기 암레스트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뭔가 좀, 헤드룸은 보시다시피 넉넉한 편이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착자감인데요, 이게 좀 약간 꼿꼿이 등받이 각도가 꼿꼿이 서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장거리 주행을 한다면 조금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와 반대로 앞좌석 같은 경우에는 되게 폭신폭신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뼈대는 볼보의 서용차 전용 모듈 플랫폼 CMA를 사용하고요. 파워트레인은 2000cc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인 V4 엔진을 사용합니다. 8단 자동 변속기가 물려있고 197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 30.6kgm의 성능을 발휘하는데요. 스웨덴 할덱스사의 4륜 구동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출발 그리고 급가속 시에는 모터 출력 14마력이 추가돼서 시스템 총 출력 211마력입니다. 공차 중량은 1795kg이고요. 제연상 복합 연비는 10.3km/L입니다. 지금부터 주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로백 테스트부터 진행하려고 합니다. 과연 몇 초나 나올까요? 211마력, 그리고 4륜 구동 시스템. 제연상으로는 8.5초가 걸린다고 하는데요,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고성능 다이나믹으로 바꿔두고요. 이 차량은 런치 컨트롤이 없기 때문에 스톨 테스트로 진행할 겁니다.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RPM은 2000까지 올리고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도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엔진 질감은 디젤에 조금 가깝습니다. 그 가속 페달을 밟을 때나 진행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디젤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악셀과 브레이크 페달은 부드러움과 뻑뻑 그 가운데에 있는데요. 특히 브레이크 페달의 경우 그 담력이 살짝 뒤에 있습니다. 평상시 우리가 타고 있는 그런 국산차를 생각하면 좀 당황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밟아도 잘 쓰는 느낌이 안 들고요. 좀 더 꾹 눌러 밟아야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멈출 수 있습니다. 보통 외제차는 담력이 뒤에 몰려 있거든요. 승차감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 도시명 SUV이지만 좀 단단한 서스펜션 세팅보다는 말랑말랑해서 부드럽게 운전하는데 아주 편합니다. 핸들도 저속에서는 되게 가볍고 고속으로 조금 올라가면은 묵직해지는 게 느낌이 좋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스크립션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이나믹 셋이라고 들어갔는데 그 R 디자인 트림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셋시가 들어간다고 해요. 스포츠 셋시가 들어가면 좀 더 서스펜션 세팅이 단단해져서 쫀득쫀득해지고, 만일에 이 차를 구매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직접 타보고, 특히 모멘텀하고 인스크립션은 다이내믹 셋시로 동일한 서스펜션 세팅을 갖고 있고요. R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셋시가 들어가니까 타보고 나서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스크립션 트림 같은 경우에는 5,130만원이거든요 근데 모멘텀 트림은 4,670만원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다른 게 휠의 사이즈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어라운드 뷰 360도 어라운드 뷰, 그리고 뒷좌석 열선 시트, 외관에도 조금은 차이는 있지만 안전 사양과 뭐 대부분 동일한 것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450만원 정도 저렴한 모멘텀 트림을 구입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노면 소음은 조금 있는 편이에요. 굳이 따지자면 풍절음보다는 노면 소음이 좀 더 귀에 거슬립니다. 뭐 준준형급이니까, 컴팩트 SUV니까 그런 거는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차량을 어제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틀 동안 몰고 있는데요, 정말 몰면 몰수록 편안한 차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자율주행 시스템도 테스트해 볼 건데요, 볼보 하면 안전의 대명사잖아요. 이게 엄청 많은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 다음에 파일럿 어시스트, 그 다음에 차선 이탈 방지 조향까지, 그리고 마주오는 차도 피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또 시티 세이프티라고 뭐 저속에서 이제 도심에서 주행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뭐 후측방 경고 뭐 등등 셀 수 없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안전을 되게 중요시하는 브랜드니까요. 먼저 이렇게 보시면, 핸들에 보시면 좌측에 조그 스위치가 달려 있습니다. 이 스위치로 반자율주행 시스템은 다 조절할 수 있어요. 먼저 여기 보시면 저기 시계의 옆 부분에 도로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지금 방금 하얀색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이 들어와 있을 때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그 파일럿 어시스트를 적용하지 않아도 이제 차선을 이탈할 것 같으면 안으로 넣어줍니다. 주황색 불이 뜨면서요. 지금은 차가 많아서 보여드릴 수 없는데 예를 들면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들어옵니다. 떨쳐나가면 핸들을 안으로 넣어서 차선을 이탈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죠. 이 기능은 조절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진동만 있다든지 아니면 조향만 있다든지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완전히 끌 순 없더라고요. 이게 안전을 강조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최고 속도도 180km에서 제한이 되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켜는 걸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조그 스위치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파일럿 어시스트를 선택할 것이냐, 이거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조작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조향은 들어가지 않는 상태죠. 제가 직접 운전을 해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파일럿 어시스트를 켜게 되면 이제 이 상태에서 조향까지 해주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옮기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핸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작동이 된 거예요. 근데 핸들을 잡고 있어야 돼요. 조향을 하라고 이제 주황색 경고등으로 알려주거든요. 핸들만 잡고 있어 보겠습니다. 속력도 이렇게 올릴 수 있고요. 지금은 100km에 맞춰 놨습니다. 이게 그 반자율주행 시스템 중에서 차로 중앙으로 유지해서 가는 기능이 되게 좋습니다. 이 기능이 좀 미비한 차량들은 이제 차선이 이탈할 것 같을 때 좌우로 왔다 갔다 이 기능밖에 없거든요. 근데 볼보는 믿음직스럽게도 차로 중앙으로 딱 이어서 가는 파일럿 어시스트가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반자율주행 시스템을 꺼도 시속 60km 이상 65km 이상에서는 이제 차선을 이탈할 것 같을 때 안으로 넣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걸 완전히 끌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볼보 컴팩트 SUV XC40. 여러분이 미니멀 라이프를 지향하고 있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 모델보다 나은 차량은 찾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5천만원, 모멘텀 트윈 같은 경우에는 뭐 4,600만원, 그 정도 가격을 지불하고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는 자동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차 이슈의 주영삼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